96.5 MBC 라디오 특급 사랑방. 네, 월요일 이 시간에는 화제의 인물을 만나봅니다. 이현진 리포터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이현진입니다. 네, 어서 오십시오. 자, 오늘은 또 어떤 분 만나고 오셨을까요? 2010년 6.2 지방선거 이후 1년이 조금 지났습니다. 네. 예. 당시 야권의 역전승이라는 평가를 받았을 만큼 야권 연대를 통한 깜짝 당선자들이 대거 등장을 했었는데요. 네. 네. 그 깜짝 당선자 중에 한 사람인 대구 지방의회 최초 진보정당 소속 당선자이자 최연소 당선자인 대구 동구의회 황순규 의원을 만나고 왔습니다. 네. 이분이 당시에 만 29세였잖아요. 그래가지고 그렇죠. 대구 지역 굉장히... 최연소로 당선이 됐었는데 지난 1년간 어떻게 지냈는지 이게 좀 궁금하긴 해요. 네, 자, 지난 1년간 어떻게 지내왔고 또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. 그간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먼저 들어볼까요? 개인적으로는 체중의 변화가 제일 큰 것 같고요. 그리고 패션의 변화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. 평소에는 뭐 슈퍼에 물 한 병 사러 가더라도 편하게 슬리퍼 신고 반바지 입고 이렇게 다녀올 수가 있었는데 이제 의원이 되고 난 다음에는 그렇게 돌아다니다가는 아시는 분 만나면 한 소리 듣죠. 아이고 의원님이 옷을 왜 그렇게 입고 다니시냐. 그래서 옷도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것 같고요. 그리고 지인들 만나서 술자리를 하더라도 이제 동네에서 술을 마시고 있으면 지나가시던 분들 중에서 동네 의원 아니냐 라고 하시면서 뭐 도서관이라든지 저기 가로등이 고장났는데 언제 고쳐줄 거냐 라고 말을 걸어오시고 이러니까 행동이 일단 조심해 줄 수밖에 없는 공인으로서 어쨌든 이런 에피소드들이 좀 많은 것 같고요. 아무래도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제 나이가 또 젊은 나이다 보니까 이제 한 달 된 아기 아빠기도 하고요.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실제 이제 지방자치 지방의회에서 잘 되지 않았었는데 제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보육과 교육, 예를 들어서 작은 도서관이라든가 영유아 예방접종을 지원한다든가 공론화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적으로 도서관이 지금 벌써 이제 2개, 3개, 4개씩 계획되고 지어지고 있고 영유아 예방접종도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는 형태로 갈 것 같습니다. 그런 것들이 좀 바뀐 게 좀 가장 눈에 띄게 바뀐 게 아닌가. 이제 뭐 동네 슈퍼 갈 때도 정장 입고 가십니까? 좀 신경을 쓴다고 하니까요. 예. 아니 그래도 친근한 모습이면은 말 걸기도 더 쉽고 또 평소 우리 동네 이런 거 좀 고쳐졌으면 좋겠다 하는 거 이런 거 건의하기도 좀 덜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나름대로 이런 점이 좀 좋지 않나 싶은데요. 아니 그리고 나이가 어리다는 것도 굉장히 큰 메리트로 작용할 것 같아요. 편안하게 그렇죠. 다가가서 얘기할 수 있고 또 같이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또 쉽게 전달할 수 있고요. 그렇습니다. 뭐 SNS 같은 것도 많이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걸 통해서도 의견을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. 네. 자, 주민들과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니까 주민들과의 접근성이 높아지는 건 좋은데요. 가끔은 혼란한 상황이 오기도 한다고 합니다. 네. 어떤 상황일까요? 예전에는 이제 재량 사업비라 그래서 의원이나 뭐 구청장이나 이런 분들이 자기 재량껏 이제 한 일정 금액 한도 안에서 이제 예산을 쓸 수 있는 이런 것도 있었고 뭐 좀 부당한 청탁 이런 것도 관행적으로 좀 들어주는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. 아마 그 연장선상에서 저한테도 그런 이야기들이 가끔씩은 있었어요. 제일 최근에 황당했던 이야기는 근처 공사장의 인부들이 자기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이제 최근에 오지 않는다. 이런 것을 의원이 나서가지고 지금 식당 장사 좀 되게끔 그 손님들 다시 데리고 올 수 없느냐라는 이제 전화를 해주시기도 하죠. 안타깝지만 구의원이 할 수 있는 역할도 아니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죠. 공사 하나 하더라도 가로등을 자기 업체 거를 써달라. 뭐 인쇄하는 것도 뭐 말 한마디 보태주면 낫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뭐 시대가 바뀌면서 제도적으로 이런 게 좀 많이 보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실제 어려운 게 많거든요. 이제 그렇게 안 되는 게 맞는 거기도 하고 그래서 만약에 계약을 하더라도 요즘은 얼마 이상은 공개 입찰을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존재하고 있고 거기에 맞지 않으면 이제 시정이나 감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뭐 사람을 선정하든 심의위원을 뽑든지 이런 것도 이제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하게 되니까 뭐 몇몇 개인에게 이제 권력이 집중되질 않죠. 그러다 보니까 관행 같은 것들은 좀 많이 사라져가는 것 같고요.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좀 더 나아지려면 이런 제도적 시스템들이 좀 더 보완이 돼야겠죠. 네. 네, 아유, 그런. 식당 우리 집으로 좀 보내주세요 하는 그런 소소한 어떻게 보면 청탁인 거잖아요. 그렇죠. 근데 굉장히 네. 참 동네 청탁이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기도 하고 그러네요. 그만큼 또 동네 주민들하고 이렇게 의사소통을 그러니까 가까이서 할 수 지낸다라는 있다는 느낌이 그렇죠. 의미로 맞습니다. 해석을 하면 될 것 네, 같아요. 하지만 규정이 있습니다. 절대로 그게 의원님이라고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. 예. 기초의원이라고 하면은 동구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 반영해 나가는 역할을 하는 건데 정당 추천 꼭 받아야 되는 건지도 궁금해요.
그 부분도 좀 장단점이 있다고 하는데요. 사실 크게 관계가 있나 싶다가도 활동하는데 도움이 되는 부분도 분명 있다고 하거든요. 들어보시죠. 양날의 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정당 추천이라는 것은 최소한 정당이라는 곳을 통해서 이 사람을 잘 모른다 하더라도 정당의 정책으로서 1차적으로 검증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개인이 할 수 있는 역량을 좀 벗어나는 이제 정책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이제 정당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고요. 예를 들어서 보육과 관련된 의제를 하나 이제 설정을 하더라도 예산을 분석하고 사례를 분석하고 혹은 역사적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연구하려면 단지 개인 한 명의 역할로만 한다면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릴 거고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적을 것 같아요. 다만 정당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이 축적된 이제 내용이 있으니까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. 그 반대적으로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정당은 이제 정치적으로 모인 집단이다 보니까 뭐 전국적인 이슈라거나 혹은 또 지방의회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이제 뭐 총선이라든가 대선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부분이 이제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동네 일만 잘하면 됐지 또 왜 또 그런 것까지 신경 쓰게 되느냐라고 하는 이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. 네, 말씀하신 것처럼 양날의 칼이라고 하는 게 딱 맞는 말인 것 같아요. 네. 정말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지방의회 같은 경우는 양쪽 부분이 다 상존을 하기 때문에 좋은 점은 좋게 받아들이고 또 나쁜 점은 개선해 나가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근데 지금 황순규 의원이 민주노동당 소속이잖아요. 네네. 예, 보수는 부패로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이런 자주 섞인 얘기도 있는데 이 진보가 여러 당이 있잖아요. 네. 어떤 차이들이 있어요? 저도 그게 참 궁금했는데요.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쭤봤거든요. 네. 직접 들어보시죠. 그게 내용적으로는 크게 다른 게 없는데 조직적으로 다른 거라 가지고 이게 어떻게 좀 콕 집어서 이야기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또 분위기는 또 어쨌든 통합하자라고 해서 이제 분위기가 같이 한번 힘을 합쳐보자라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이거를 단순히 이제 이런 차이가 있어가지고 달리하고 있다. 콕 집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. 그리고 다른 나라들 사례를 봐도 진보 정당들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경우는 많아요. 대신 큰 선거나 이런 데서는 힘을 합쳐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가죠. 아무래도 큰 정책 방향에 있어가지고는 보수냐 진보냐가 이제 큰 흐름으로 나뉘게 되니까 세부적으로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서 통일 정책이 우선이다라고 할 수 있을 거고 혹은 노동과 관련된 정책이 우선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노동과 관련된 정책에 있어서도 원론적으로 비정규직이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비정규직이 당장 지금 없어져야 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혹은 제도적 개선책을 낼 수가 있을 거고 이런 이제 속도의 차이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겠죠. 아무래도 진보 정당들은 내용적으로 해가지고 이 속도를 어떻게 할 거냐를 가지고 고민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현재적으로 존재하는 부분은 좀 나누어서 존재하는 것 같고요. 그러면서도 이제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는 어쨌든 큰 틀의 흐름이 있어가지고는 진보적인 복지의 흐름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또 생각이 있으니까 통합이라는 흐름을 두고 지금 이제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. 네. 그러면 내년 총선 때 후보 단일화 이런 것들도 혹시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? 어떻습니까? 아직까지 논의 중이긴 한데 조심스럽게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요.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지금처럼 그냥 티셔츠에 청바지 차림이면 어떻겠습니까? 주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서 동네 발전에 열심히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. 네. 오늘은 이현진 리포터가 진보정당 소속 최연소 기초의원, 동구의회 황순규 의원 만나고 왔네요. 수고하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